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사 수업의 남경욱입니다. 1218년에는 몽골군은 고려를 침범했고 그 후 1219년 양국은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1231년 몽골이 다시 침입해서 고려는 약 30년간 몽골과 맞서 싸웠지요. 결국 고려는 1260년부터 몽골의 정삭을 채용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60년 4월에 등극한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신하로 예속되는 신속을 정식으로 표현하기 이릅니다.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 되었지만 소위 육사의 이행을 전제로 국가적인 독자성을 인정받았고 고려 자체의 문화적 전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사란 왕족 등의 자제를 원나라에 볼모로 보내고 몽골의 전쟁에 원군을 보내는 일과 식량을 운송하거나 교통 거점인 역참을 설치하고 포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일, 그리고 고려의 지방 감독관을 두는 일을 말합니다. 또 1271년 11월 원종의 세자가 쿠빌라이 딸과 결혼함으로써 고려는 몽골의 속국임과 동시에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과 관계는 특히 1281년 3월 충렬왕이 부마 고려 국왕으로 책봉되면서 더 나아졌는데요. 이는 고려의 국왕이 독자성을 지닌 몽골 제국의 속국 군주이자 황제의 부마로서 황실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 고려가 몽골의 조공국이 된 것은 1260년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가 몽골의 역설을 받은 기록은 1262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원사에서는 1262년부터 1280년까지 1270년과 1274년부터 76년까지 총 4회를 빼고는 매년 고려에 역설을 보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고려가 받은 역설은 원나라 건국 초기부터 1280년까지 금나라가 썼던 중수 대병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1276년부터 5년 동안 왕순과 곽수경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개력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중국의 전통 역법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수시력을 완성했습니다. 수시력은 1281년 역서부터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296년 충렬왕 때 원나라에서 역서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수시력에 의한 역서였을 것입니다. 고려는 1284년부터 1296년까지 12년 동안 원에서 역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에서 역서를 받아온 기록은 이색이 지은 아버지 이곡의 묘지명에도 나오는데요. 이에 의하면 지정 무술의 성군 가정공이 책력을 받아가지고 동방에 돌아온 적에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지정 무술은 충목왕 2년으로 서기로 1336년을 가리킵니다. 이에 따라 원의 수시력 반포 이후에도 고려는 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역설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정세는 또 바뀌었습니다. 1368년 명나라가 건국되고 원나라 황제는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이에 1370년 고려의 공민왕은 명예 홍무제부터 책봉을 받게 됩니다. 같은 해 7월부터 홍무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명은 대통령을 적용하여서 만든 대통령서 한 부를 고려에 보냅니다. 일시적으로 고려는 1377년 북원의 성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듬해인 1378년 다시 홍무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388년 3월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서 당시 왕이었던 우왕은 홍무연호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이런 명나라의 도발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연결됩니다. 이성계는 우왕을 패하고 1388년 6월부터 다시 홍무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고려는 거의 500여 년간 대륙의 여러 왕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책봉국의 정삭을 채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책봉국의 역서는 여러 차례 고려에 보내집니다. 또 책봉국의 역법 지식은 직접 고려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고려는 조봉 책봉 관계 아래에서 다양한 책봉국의 역법 지식과 역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항상 책봉국과 같은 역서를 그대로 사용했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고려는 형식적으로는 책봉국의 연호를 사용했고 책봉국으로부터 역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국의 역서를 제작하여 반포했습니다. 고려가 책봉국의 역서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은 중국 한대 이후 확립된
관상 수시라는 정치 이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왕조 국가의 위정자는 하늘을 관측하고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당한 위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아시아 전통시대에는 매년 자국에서 제작한 역서를 자국의 백성에게 반포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고려가 책봉국에서 보낸 역서를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책봉국의 역서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매년 안정적으로 역서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봉 책봉 관계는 외교적 상황에 따라서 불시에 단절되기도 합니다. 또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신이 역서를 전달하는 왕래 시간이나 국내 사용을 위해 다량으로 복제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복제한 역서는 새해가 된 한참 뒤에야 반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서는 쓸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역서에 투영된 관상수시라는 정치적 이념마저도 완전히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조공 책봉 관계에 놓여 있더라도 피책봉국이 스스로 역서를 제작하고 반포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든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려가 자체적으로 역법을 적용해서 역서를 제작하고 반포했음을 볼 수 있는 증거는 고려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사의 일식 기사들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고려사 천문지에는 일식 기사가 모두 137에 나옵니다. 이들 기록은 대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계산한 것을 실제로 관측한 경우. 둘째, 일식이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지만 일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셋째, 실제로 관측되지 않은 일식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는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거나 비로 인해 보지 못했다거나 당연히 일식이 되어야 하는데 식이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천문관원들이 역법을 적용해서 일식을 예측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일식 예측을 위해서는 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역법 계산이 요구됩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고려는 역법에 따른 계산을 수행해서 자국의 역서를 만들었고 또 일식을 예측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역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실제로 역법은 여러 경로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고려사 열전에는 이 경로를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태사원이 역수에 밝은 것을 보고 최성지에게 내탄금 100군을 주어서 스승을 찾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수시력의 방법을 다 배우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그 학술을 전했는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고려의 역서는 중국 역법의 학습을 통해서 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